12월 3일 20시 22분경 통화에 여쭈겠습니다. 이 통화에서는 어떤 대화가 있었었나요? 일단은 전화를 하셨던 거에 대한 백콜이니까 국정원 1차장 홍장원입니다라고 관등 성명을 댔던 것 같고 뭐 별일 없냐? 예, 별일 없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으니 전화기를 들고 잘 대기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대화가 다고 그 외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20시 22분경 통화에서는 뭐 비상계엄이나 비상계엄 시 뭐 국정원이 어떤 임무를 해야 될지 이런 언급은 없었다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답니다. 26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이날 통화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아폰으로 통화하신 적은 있나요? 처음입니다. 예, 27항은 예, 답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28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이 통화에서 뭐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뭐 전화기 잘 들고 대기하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바로 본부로 복귀했습니다. 청사에 있는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29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이때는 증인이 그 국정원 집무실에 있을 때가 맞나요? 언제요? 12월 3일 22시 27분경입니다. 10시 27분. 예, 그때는 사무실에 있었을 겁니다. 예, 그때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였는데요. 네. 그때 증인은 그 집무실에 있을 때 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겁니까? 네. TV 언론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쭈겠습니다. 30항입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81번입니다. 예, 증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캡처 사진입니다. 저기 개인적인 통화 부분은 좀 지웠고요. 증인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33분경 이제 캡처 사진으로는 오후 10시 33분으로 표시되는데요. 당시 국방부 차관이시던 김선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자, 비상계엄 직후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왜 전화를 거셨고 뭐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셨나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국정원이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당황했고 비상계엄의 상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우선 국방부 측에 있는 국방부 차관에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배경을 묻기 위해서 전화했고 김선호 차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어쨌든 비상계엄이 선포되려면 뭐 법령 헌법과 개헌법에 따르면 뭐 전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가 있어야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국정원조차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사유를 알기 위해서 국방부 차관이던 김선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봤는데 국방부 차관조차 비상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뭐 어떤 관계이시길래? 사관학교 동기입니다. 네. 사관학교 동기여서 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이여서 국방부 차관 김선호에게 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셨던 거네요. 네. 31항입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81번 홍장원 여인영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캡처 사진입니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경 그러니까 오후 10시 45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22시 46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이날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는 모두 일반 휴대전화로 이루어졌던 거죠. 네. 그 비화폰으로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한 건 없으신 건가요? 국정원과 군은 비화폰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1-2항입니다. 자,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려고는 했으나 비화폰으로 통화할 수 있는 상대방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없는 바람에 결국엔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로 통화하게 됐던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2항입니다. 자,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경 조금 바꿔서 묻겠습니다. 22시 45분경은 이제 통화 내역이 0초로 나왔는데 이때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예, 제가 전화 걸었는데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분 후인 22시 46분경 리턴 콜이 왔습니다. 예, 여인영 사령관이 이통콜이 왔던 거죠. 네, 그러면 먼저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경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증인이 먼저 여인영 방첩사령에게 전화를 건 이유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계엄이 일어날 때 국방차관이 모르면 군에 있는 가장 알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방첩사령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2의 1항은 생략하고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2024년 12월 3일 22시 45, 6분 이때까지 증인도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이유를 몰랐고 첫 번째 확인했던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에서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겁니까? 네. 33항입니다. 12월 3일 22시 46분경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약 1분 3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냐 비상계엄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모릅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는 정도만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증인 혹시 증언하시면서 좀 약간 평가가 들어가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들었던 사실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기도 모른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비상계엄 선포 사유나 그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증인에게 답했다는 건가요? 네. 34항입니다. 12월 3일 22시 46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한 이후 상황입니다. 증인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국정원장 공관에 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차를 이용해서 국정원 본관과 약 5분 거리에 있는 국정원장 공관으로 이동하셨으나 조태용 원장이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하셨죠. 10시 46분에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가 끝난 이후에 보안폰이기 때문에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북한 담당하는 2차장하고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3차장에도 전화해서 비상계엄의 배경이나 혹시 아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 확인한 이후에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대로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 시도했으나 전화가 안 연락이 안 되었고 됐습니다. 국정원장이 공간에서 혹시 이제 취침하고 있을 거라는 수도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국정원장 공간으로 이동했으나 조태용 원장이 부재 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했던 거죠. 네. 그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전화하거나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조직에서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직속 상관에게 사항 보고를 하는 건 기본인데 더구나 비상계엄 같은 사항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의 지침이나 또 제 입장에서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봤고 제가 국방차관이나 방첩사령관이나 2, 3차장에게 연락했던 부분도 그냥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라기보다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제 지휘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사항을 파악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연락을 계속했던 겁니다. 저희 1차장으로서 업무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업무상 당연히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을 찾았다 이 말씀인 거죠? 네. 35항입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81번입니다. 역시 이제 대통령 홍장원 비아폰 통화 내역 캡처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53분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약 1분 24초간 통화를 하였는데요. 이 통화에서는 어떤 통화를 하셨나요? 대화를 하셨나요? 그 진술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재판장님과 재판부가 들을 수 있도록 증인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증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고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22시 53분에는 조태원장 그 공관으로 들어가서 조태원 원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운전원이나 수행팀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받지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받지 그졌고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지금 주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이나 하여튼 무조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